이제는 회사에서 바쁜 척 못합니다. 바쁜 척 못해요. 단, 경영자가 AI의 기능을 모르면 직원들은 바쁜 척 할 수 있습니다. AI로 그냥 하루 할 일 오전에 1시간에 끝내놓고 나머지는 엑셀 켜놓고 딴 거 하는 거죠. 자료가 많다고 그냥 GPT에 던지고 그 시간에 차라리 기획하는 게 나아. 회의로 오래 걸린다고? 클로바 노트면 끝인데 왜 손으로 굳이 써? 기획안 초안이 좀 어려워서요. 야, 초안은 리튼이나 클로드에 맡기고 우리는 전략만 짜자니까. 초안은 30분 만에 줘. 나머지는 대화하자. 시장조사 아이고, GPT 딥 리서치에 맡겨놓고 일단 기획부터 해야지. 업무를 주면 당일날 체크하셔야 돼요. 이제는 아주 초안 있죠. 초기 단계의 업무는 AI가 대체해 주기 때문에 이 업무 하는 거 초안 일단 20분 후에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짜 노동 사라집니다. AI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과거에는 시험 공부할 때 도서관 가고 전공책 보고 노트 열심히 썼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이야기하면요, 그거 다 받아 썼어요. 물론 공부가 됐죠. 그런데 최근에는 대학생 조별 과제도 AI로 대체되는 중입니다. 퍼블릭시티로 검색하고 감마 AI로 PPT를 만들고 퍼블릭시티는 챗 GPT처럼 궁금한 걸로 물어보면 AI 검색으로 답해주는데 정보 출처를 표기해주죠. 그래서 최신 것은 퍼블릭시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작업하는 것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팀원들과 동시 작업이 가능해지죠. AI 시대에 직장인 10명 중에 9명이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하고 있는 분야는 정보 검색이 아직까지는 60% 정도 되고 글쓰기와 보고서 작성도 39%, 38%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직원들은요, 지금 사무실에 앉아있는 직원들은 AI를 그냥 10명 중에 9명이니까요, 그냥 다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유료를 사용하는 사람은 개인 비용으로 하고 있을 거고, 무료까지로 합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문서를 작성하는 방식도 손글씨로, 수기로 작성했죠. 그러다가 워드나 엑셀로 하고 출력해서 결제를 바랍니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챗 GPT 링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저희도 챗 GPT 링크를 공유해요. 공유해서 내가 대화한 게 여기까지인데 이것 받아서 그 다음 대화 이어가세요. 아직 공유는 안 됩니다만 미래에 공유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AI 혁신을 이야기한 단계는 개인 단위의 AI를 사용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AI로 혁신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는 AI 기반의 상품을 출시해서 고객을 만나는 것입니다. 맨 후에는 AI로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는 회사에서 바쁜 척 못합니다. 바쁜 척 못해요. 단, 경영자가 이 AI의 기능을 모르면 직원들은 바쁜 척 할 수 있습니다. AI로 그냥 하루 할 일 오전에 1시간에 끝내놓고 나머지는 엑셀 켜놓고 딴 거 하는 거죠. 딴 거 하는 겁니다. 모니터 싹 숨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바쁜 척하는 이런 인터넷 선생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제는 자료 정리하느라 시간이 걸렸어요. 회의록 아직 정리 못했어요. 기획안 초안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시장 경쟁사 조사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라는 말 이제는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자료가 많다고 그냥 GPT에 던지고 그 시간에 차라리 기획하는 게 나아. 회의로 오래 걸린다고? 클로바 노트면 쓰니 끝인데 왜 손으로 굳이 써? 기획안 초안이 좀 어려워서요. 야, 초안은 리튼이나 클로드에 맡기고 우리는 전략만 짜자니까. 초안은 30분 만에 줘. 나머지는 대화하자. 시장조사 아이고, GPT 딥 리서치에 맡겨놓고 일단 기획부터 해야지. 시장조사, 경쟁조사, 퍼블릭시티하고 GPT 리서치에게 맡겨서 시장조사 초안 쫙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대화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업무를 주면 당일날 체크하셔야 돼요. 이제는 아주 초안 있죠. 초기 단계의 업무는 AI가 대체해 주기 때문에 이거 일단 초안 잡는데 일주일 줄 테니까 다음 주에 보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이 업무 하는 거 초안 일단 20분 후에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짜 노동 사라집니다. 보고서 작성하는 시간 낭비가 AI가 줄여줍니다. 직장인들 70%가 보고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보고서 작성, 챗 GPT 200% 활용법, 보고서 작성 기깔나게 해줍니다. 회의가 줄어들면 생산성도 높아집니다. 회의 없는 날을 오죽하면 지정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기획, 판단, 결정하는 일로 이동해 가야 됩니다. AI 이전에는 워드, 엑셀, 회의록에 대한 수기 작성, 기획서, 맨땅에서 작성하는 거, 보여주기식 보고서 예쁘게 만드는 거, 지금은 의미 없다는 거. 지금은 챗 GPT나 노션으로 작성하고 클로바 노트, 리튼 충분히 이걸로 대체가 돼요. 이것은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은 어디에다가 시간을 써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반복성 업무는 AI에게, 전략과 선택 그리고 책임은 사람에게예요. 전략과 기획조차도 이제는 AI가 도와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무선 청소기 브랜드에서 뭔가 기획을 해요. 자, 이렇게 명령 내릴 수 있습니까? 한국에서 판매 중인 무선 청소기 브랜드 중에서 온라인 쇼핑몰 쿠팡 11번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 10개를 일단 알려줘. 브랜드명, 주요 제품, 가격대 포함해서 알려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선 청소기 브랜드 탑 10개를 확인하려면 그 신입 직원한테 내가 몇 시간 줘야 됩니까? 며칠 줘야 됩니까? 아니죠. 이제는 30초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한국 온라인 쇼핑몰 인기 무선 청소기 브랜드 삼성전자 비스코프제크, LG전자 코드제로, 다이슨 V15, 오리진 플러피, 아이닉 i50, 아이타워, 샤오미 미홈 M22 가격대 기깔나게 나왔죠. 다만 이것이 할루시네이션이 일부 있기 때문에 퍼블릭시티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맞는지 확인해줘. 두 개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걸 자동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경쟁사 리서치 하는데 굳이 시간 쓸 필요가 없고. 자, 근데 이렇게 오더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브랜드들을 다음 기준에 따라서 표로 비교해줘. 평균 가격, 주요 판매 채널, 마케팅 전략, 제품의 강점 및 약점, 고객 타겟. 어때요? 이 브랜드들에 대해서 판매 채널, 마케팅 전략, 제품의 장단점, 고객 타겟. 다 나옵니까? 나오죠. 여기까지 가려면 대리급 시켜야 돼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제는 알바한테 시켜도 프롬프팅을 잘하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리 와봐. 반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리 와보세요. 이렇게 지시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주세요. 질문은요, 2단계로 나눠서 1단계의 결과를 보고 2단계로 넘어가세요.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차별화 프로모션 아이디어도 프롬프트에서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의견들을 다 받아서 이 비서를 이용해 가지고 혼자서 의사결정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루에 5시간 40분이 절감이 돼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시장조사 트렌드, 경쟁사 분석, 회의록 요약, 아이디어 블로그 초안, 마케팅 자료. 왜 5시간 40분? 뭐 이 정도는 왜 걸리냐? 이 정도는 왜 걸려요? 대화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프롬프트를 잘못 입력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략 회의하고 컨셉 기획하고 고객에 대한 통찰, 그 고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 이 조사하는 데는 시간 쓰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시겠지만은 AI한테 제대로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인지 캠퍼스 들어오셔가지고 위에 프롬프트가 떠 있잖아요. 떠 있는 프롬프트에다가 질문할 때도요. 나 직원이 퇴사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질문하는 거랑 직원이 퇴사하는데 내가 면담을 해야 돼. 그런데 그 직원은 아끼는 직원이었고 실력 있는 직원이었어. 이때 어떻게 대답하든지 로빈이 대답해줘. 그러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줘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줘요. 그래서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질문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I를 도구가 아니라 팀메이트로 대화하세요. AI는 단순히 질문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메이트로 대화하세요. 성과가 낮았던 사람들은 AI를 그냥 질문, 검색하는 도구로만 여겼지만 성과가 높은 사람들은 AI를 내 팀원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인지 캠퍼스에서도 로빈이라고 여러분들이 부르시면 로빈이라고 얘가 인식합니다. 그래서 로빈이라고 하면서 그냥 나의 어떤 AI 에이전트다, 비서다. 저를 여러분들이 비서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비서가 있다. 로빈, 나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말해줘. 그러면 제가 답을 해드리는 거예요. AI로. 질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AI에게 질문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즉, 질문과 답변의 관계를 벗어나서 AI와 공동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AI를 진짜 잘 쓰는 사람은 어때요? 둘이 대화를 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가 나에게 질문을 던져줘. 나한테 토론을 해줘.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차 타고 운전하면서 이 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요. 이 음성인식 켜놓고 지금부터 너랑 나랑 토론할 거야 하면서 저는 이제 챗 GPT랑 요즘은 토론을 하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언더백 기업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가? 이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AI가 챗 GPT가 대한민국 언더백 기업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가? 그 토론을 합니다. 엊그제는 제가 승진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후반부로 가니까 챗 GPT가 저한테 그 말씀이 더 맞네요 라고 자꾸 이야기해줘가지고 이 친구가 나를 기분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인간 김경민이 챗 GPT보다 대한민국 승진 제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건지
글쎄요,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토론하면서 나의 생각과 이 챗GPT의 생각을 대화하는 거예요. 직원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해야 돼? 아니에요. 신입 직원과 소통이 잘 안 돼. 내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 내가 설명하는 상황을 바탕으로 네가 나에게 질문을 해줘. 보완할 걸 말해줘. 내가 잘못한 거 나한테 말해봐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맥락을 붙여서 질문하는 게 노하우입니다. 우리 카페 손님이 왜 안 올까? 그러면요, 당연히 그냥 뻔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카페 왜 손님이 안 와? 그러면 당연히 입지 조건, 홍보 부족, 뭐 콘셉트와 메뉴 경쟁력 이렇게 대답해요. 그렇게 묻지 말고, 자, 나는 오프라인 카페인데 한 번 방문하는 사람이 다시 오는 사람이 없어. 시그니처 메뉴가 가격이 좀 나가서 사람이 안 사. 주변에 프랜차이즈가 많아. 유도 인구도 많아. 근데 우리 카페는 안 와. 왜 그럴까? 물어봐야 재방문 제조 원인이 뭐고, 시그니처 메뉴에 대한 가격 저항이 뭐가 있고, 강력한 프랜차이즈가 뭐가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AI에게 역할을 구체적으로 부여해 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마케팅 컨설턴트다. 대한민국 서초구에 있는 30평 개인 카페의 마케팅을 제안하는 거다.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AI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들, 역할에 맞는 퀄리티 높은 대답들을 해주는 겁니다. AI에게 필요한 질문을 파악하고 그 방향성에 맞게끔 내가 뭔가 놓친 게 있으면 네가 말해줘. 대화를 하는 형태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AI 시대,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전환기에 맞춰서 새로운 전략으로 변화하십시오. 업무 과정 중에서 AI로 대체 가능한 부분은 빠르게 맡기시고 여러분의 업무는 고부가가치 업무로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지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원들에게 우리는 여러분들 AI를 적극적으로 쓰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고부가가치 업무로 넘어가기로 가겠습니다. 라고 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쇼미더 지식 시간에는 AI 현장 실습까지 함께 고려해서 우리 레버리지 연구소의 하재웅 소장님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라이브로 함께 가겠습니다.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인간이 그렇지 않은 인간을 대체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